안 그래도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약이랑 건강기능식품을 둘 다 먹으면 효과가 2배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먹지 말라고 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자, 이 다음은 시서스를 볼까요? 저번부터 계속 내내 의사 선생님이 이것도 당뇨에 효과가 없다, 저것도 당뇨에 효과가 없다 하시니 시서스도 별 기대가 안 가는데요? 아, 그런가요? 궁금이양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시서스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뇨병에 별 효험이 없답니다. 역시는 역시나네요.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시서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죠. 시서스는 원래 담쟁이 덩굴이랑 비슷한 식물인데 예전 시서스의 용도는 오존을 감별하는 식물로서 사용했다고 해요. 오존 농도에 굉장히 민감해서 대기에 오존이 많은지 확인해보는 용도로 쓰였죠. 오존이라니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예요. 대기에 많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들었는데 맞죠? 맞아요. 우리가 숨쉬는 이 지상 대기에 오존이 있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저기 멀리 하늘 위 성층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오존은 오히려 자외선을 막아 우리가 햇빛을 건강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죠. 그렇군요. 저도 과학 시간에 들은 것 같아요. 저기 멀리 있으면 우리를 지켜주는데 정작 우리 가까이 있으면 건강에 해롭다니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시서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오존 농도를 알려주는 식물이었는데 어느 순간 방송에 시서스의 효능이라고 갑자기 뜨면서 또 다른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처음에 이 시서스는 체중 조절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방송에서 대대적인 광고 아닌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나 체중 감소 같은 효과들이 어떻게 보면 당뇨병이랑 엮기 참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점점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와전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실제로 방송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효과가 좋아요? 글쎄요, 한번 볼까요? 실제 시서스 식물 성분 중에서 당뇨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이었는데요. 이 퀘르세틴과 관련해서 2006년 당시에 카메룬이라는 나라의 의료기관 중 하나가 시서스 추출물을 환자에게 직접 적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대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06년이면 벌써 18년 전이네요. 되게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맞아요. 당시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시서스 추출물을 1000mg 정도 뽑아내서 8주 동안 비만한 환자에게 먹였더니 놀랍게도 8주 만에 7kg이나 체중이 감소하고 체지방 성분도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와, 8주 동안 실제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다면 괜찮은 결과 아닌가요? 여기까지는 진짜 좋은 결과처럼 보였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비슷한 연구를 13년 뒤인 2019년 최근에 다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300mg을 추출해서 8주간 먹였는데 체중이 7.5kg이나 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2006년보다 추출한 용량이 3분의 1 넘게 줄었는데 체중 감소는 평균적으로 0.5kg이나 더 빠졌다고요? 뭔가 좀 이상한데요? 시서스 때문에 빠진 게 맞나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용량을 줄였는데 오히려 체중이 더 빠진다? 과학적으로 일관된 결과가 아니잖아요. 사실 시서스를 사람에게 직접 연구한 논문 자체가 워낙 적기도 하고요. 이렇게 얼마 없는 논문의 내용도 서로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게다가 정작 시서스가 당뇨병에 도움이 된다는 직접적인 내용의 논문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죠. 앞서 말했던 시서스의 성분인 퀘르세틴이 당뇨병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은 아예 찾을 수가 없거든요. 시서스도 앞선 여주와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이래서 당뇨병에 좋다더라 하는 가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뇨 치료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앞에 건강기능식품들과 마찬가지로 시서스도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니 맹신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맞아요. 그렇게 결론 내려야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보일 제품은 가르시니아예요.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꼭 작은 호박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호박을 작게 줄여놓은 것 같이 생긴 식물이죠. 정확한 명칭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라고 해요. 가르시니아는 2015년에서 2016년 혜성같이 등장해서 당뇨병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많이 하던 제품이죠. 주로 이 식물의 껍질에 있는 성분이 주요하다고 하는데요. 히드록시시트릭산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이름의 물질이고 줄여서 HCA라고 해요.
당시 HCA라는 물질이 체내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어서 지방세포 축적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방지하고 따라서 다이어트와 당뇨병에 효과적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어요. 특히 체지방 감소 효과를 우리나라 식약처가 인증하고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체내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뀐다고요? 탄수화물은 과학 시간에 몸 안에서 포도당으로 바뀐다고 들었는데 지방으로도 바뀌나요? 맞아요. 원래 학생 시절 들었던 과학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몸의 대사작용만 배워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인체가 영양소를 소화, 흡수하는 과정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답니다. 때로는 이렇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탄수화물이 너무 모자라면 거꾸로 지방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일도 일어나죠.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효능이 있어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인정할 정도면 가르시니아는 진짜 괜찮은 건강기능식품 아닌가요? 그러면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이 가르시니아의 효과 또한 논문들마다 상당히 그 결과가 달라서 논란이 많았던 제품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2016년에 이러한 논문들의 내용을 총괄해서 다룬 메타 분석 연구 자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보건의료원의 보고서에 바로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죠. 이 자료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가르시니아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다룬 유효성 결과 내용과 반대로 위험성을 다룬 안정성 결과 이 두 가지예요. 가르시니아가 효과가 진짜 있는지, 그리고 먹었을 때 인체 내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유효성 결과를 보시면 주로 12주 이내 가르시니아를 적용한 논문들은 상당수에서 어느 정도의 체중 감소 및 지질 수치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실제 효과가 있었던 건가요?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12주 내로 관찰 기간이 짧았음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가르시니아 제품을 판매하던 회사와 관련해서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았던 연구들이 상당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연구 논문들을 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체중 감소 측면에서는 13편의 논문이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다른 10편의 논문에서는 효과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13대 10이면 거의 6대 4? 그것도 아니네요. 거의 5.5대 4.5인데요? 그렇죠? 뭔가 효과가 있다고 하기 되게 애매한 연구 결과들이에요. 특히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13편의 연구 결과들 중에 심지어는 해당 가르시니아 제품을 파는 회사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어요. 에이, 아무리 연구라도 연구비를 받은 곳에 입김이 없지 않을 텐데 가르시니아가 나쁘다라고 결론을 짓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연구비를 받았다고 해서 연구의 내용 자체를 의심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궁금이양의 말처럼 연구비를 제품을 실제 파는 회사에서 지원받고 진행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지방 감소 측면에서도 12편의 논문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고 7편에서는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있고요. 더 심각한 건 지질 수치를 혈액 검사해봤더니 총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가르시니아를 먹었을 때 감소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단 4개의 논문뿐이고요. 무려 10개의 논문은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가 별로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뭔가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고 보기에 좀 민망하네요. 이 정도면 사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가르시니아는 효과가 불분명한 건 둘째치고 먹었을 때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세상에 몸에 좋으라고 먹는 건강기능식품인데 거꾸로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진짜라면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여기 안전성 결과를 보시면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다룬 연구 논문들을 비교했을 때 18편 중 총 15편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해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한 위장장애부터 조금 위험해 보이는 방광염이나 하지경련, 호흡장애, 각종 통증까지 나열해 있죠.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모두 가르시니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다고요? 조금 무서운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 가르시니아 추출물을 사람에게 투여해보고 생긴 부작용을 다룬 증례 논문의 내용에서는 급성 간염, 간부전,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심장 말고도 각종 근육 부위에 손상이 생기는 횡문근융해증, 그리고 호르몬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세로토닌 독성 효과까지 생겼다고 해요. 특히 세로토닌의 경우는 우울증과 깊은 연관이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잘못되면 정신건강학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죠. 정말 부작용들이 굵직굵직한데요. 그냥 다이어트 목적이나 당뇨병 개선 목적으로 먹기에는 어려운 제품이었군요. 전혀 몰랐어요.
이렇게 가르시니아 역시 전 내내 의사가 개인적으로 찾아봤지만 혈당에 좋은 효과는 밝혀내기 어려웠고요. 그나마 체중 감소 관련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인데, 만약 효과가 있더라도 이렇게 여러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위험성을 떠안고 먹어야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야기했던 6가지 당뇨병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들의 결론을 간단하게 다시 짚어보도록 할게요. 바나바잎은 코르솔산 성분이 중요한데요. 당뇨병과 비만 치료,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논문 검증 결과 매우 적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죠. 최근에 부당 광고로 일부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좀 더 검증된 연구 내용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주는 카란틴 성분과 식물성 인슐린 성분이 중요한데요. 이들 성분이 혈당 감소와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좋다고 하나 이 효과가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이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바나바잎과 마찬가지로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요. 돼지 감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이눌린이라는 물질이 있어 당뇨병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렇지만 실제 식이섬유로 인해 변비와 다이어트에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야말로 채소를 많이 먹는 효과와 다를 바가 없고요. 돼지 감자 속 이눌린 성분은 천연 인슐린이 아니고 오히려 당뇨병 치료에 별 효험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돼지 감자는 많이 먹으면 위장장애와 가스 배출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아티고트는 유럽의 귀리로서 베타글루칸을 매우 많이 함유해서 이 성분이 당뇨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광고했죠. 그렇지만 실제 알아보니 귀리 역시 곡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라서 당뇨병에 좋을 수가 없고요. 그나마 베타글루칸의 효과가 궁금했는데요. 국내 메타분석 연구 결과 당뇨 관련 혈당 조절이나 부가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지나친 효능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서스는 주성분인 퀘르세틴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는 과장된 면이 많고 임상 연구에서 사람에게 투여해서 효과를 본 적이 없어요. 다만 퀘르세틴과는 별개로 시서스 추출물 자체가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는 측면도 확인해 봤는데요. 이상하게도 용량을 줄였는데 오히려 체중이 더 감소하는 연구 결과를 보여서 효능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죠. 때문에 시서스가 당뇨병에 좋은지는 여전히 미지수고요. 마지막으로 가르시니아는 열매의 껍질 성분에서 HCA라는 물질이 당뇨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논문들을 취합해 분석해보니 약 5대5 정도로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았고요. 일부 연구 결과 가르시니아를 섭취할 때 오히려 간의 문제, 심장의 문제, 세로토닌 독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복용에 주의하고 가급적 신중하게 먹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래도 6가지 건강기능식품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누가 봐도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속으로 생각했는데요. 오늘 내내의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니 결론은 전부 별 의미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라고 마무리가 되었네요. 어쩐지 좀 싱거운데요. 저도 많이 찾아보고 고민하고 생각해봤지만 결론은 궁금이양이 이야기한 대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앞서 6가지 제품을 약 대신 사용해 보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확률이 낮고 도박적인 위험한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면 환자분들이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당뇨에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만 철석같이 믿고 오셔서 저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마다 건강기능식품들의 진짜 효용성을 이미 조사해본 저는 거의 항상 그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대답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은 이미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한번 먼저 듣고 오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사인 제 말을 오히려 잘 믿으려 하지 않죠. 환자분들 설득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네쌤. 맞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제품들이 효과가 아예 없다고 환자분들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이미 구입하고 오셔서 요즘 말로 답정너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도 좀 궁금하니까 이미 사서 드시고 있는 환자분들께는 드시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약 없이 건강기능식품들로 치료를 도모하시느니 차라리 그냥 편하게 병원에 방문하셔서 저 같은 의사한테 정식으로 처방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 것을 매번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을 드시면서 열심히 생활습관 교정을 하시면 굳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자꾸 엄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는 환자분들이 있죠.
그래도 저는 당뇨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려는 환자분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병을 앓고 있는 게 너무 싫다 보니 차라리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건강기능식품도 먹고 열심히 식습관도 고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환자분의 그런 마음을 저도 이해합니다. 안 그래도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약이랑 건강기능식품을 둘 다 먹으면 효과가 2배니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먹지 말라고 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시죠.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자, 환자분, 제가 드리는 당뇨병 약의 효과를 100이라고 일단 기준을 삼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강기능식품들을 온라인이나 인터넷, 약국 등에서 직접 구매하셔서 드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건강기능식품들의 효과가 100번 양보해서 10의 효과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애석하게도 환자분의 기대와는 다르게 약처럼 확실한 100의 효과를 가진 건강기능식품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당뇨약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드신다면 이론적으로는 110의 효과를 누릴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항상 드리는 약의 가격이 약국에서 얼마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병원에서 제가 드리는 약의 가격보다 보통 건강기능식품의 가격이 2배에서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을 약과 함께 사셔서 집에서 드신다고 하면 총 약값의 거의 3, 4배가 되는 돈을 매번 부담하시면서 실제로는 당뇨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최대 100에서 110으로 오를 뿐인데요. 그렇게 효과를 10 올리시고 몇 배나 되는 돈을 지불하시면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게 과연 수지타산에 맞는 일인지 한번 꼭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득을 하죠.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열에 9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시고 그렇겠네요 하시면서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저도 들어보니 당뇨병을 치료하는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네쌤. 저도 오늘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게 해준 궁금이 양에게 감사드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이 양과 함께 궁금한 건 못 참아 건강기능식품 편을 3부에 걸쳐 진행해봤습니다. 콘텐츠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당뇨병과 건강기능식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